안녕하십니까. 홍준표의 남자로 낙점이 된 것으로 보였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어제 불출마 선언,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언론에 이석연 법제처장의 문자로 공개가 됐는데 16일 정도에 이미 홍준표에게 전화해서 출마할 수 없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다음 주에 입장 밝히겠다, 고민 중이다. 이 정도 발언 나오면은 여의도 상식으로는 출마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그러고 다음 주에 출마 안 한다 그러면은 이른바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준비를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민폐이기 때문에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다음 주 입장 밝힌다 그러면 그건 출마한다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 때문에 홍준표가 호들갑 떨면서 안철순 3등이다, 이석연 박원순 빅매치가 될 거다, 그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석연 씨가 출마를 거부하니까 홍준표가 어제 일요일 페이스북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길질과 화풀이를 해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언론에서는 대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그걸 지금 보도를 안 하고 그냥 홍준표가 적은 대로 받아쓰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들이요. 아직도 박근혜 동정심을 팔아 정치적 연명을 시도하는 세력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미망에 갇혀서 보수우파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극우들의 준동에 좌파들만 미소 짓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좌파 천국으로 만든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정치는 무한 책임이고 결과 책임. 박 전 대통령을 동정하는 것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지금 여기까지는 아마 장외에서 박 대통령 구명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마도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탄핵식 오락가락 행보로 무소신 정치 행각을 벌인 당내분들도 이제 자중하길 바란다. 이제 박근혜 책임론도 국민의 선택이니 받아들이고 새롭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신보수주의로 거듭나는 한국당의 기치 아래 뭉쳐야 한다. 조용히 재판도 거부하고 감옥에서 혼자 진실투쟁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홍준표는 왜 갑자기 일요일날 끄집어내서 뒤통수, 발길질, 화풀이, 침뱉기를 했을까요? 이게 이석연 법제처장의 서울시장 출마 거부와 연관돼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미디어워치 TV에서 제가 이석연 법제처장이 출마한다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로 나오지 말라 그랬죠. 이석연 법제처장 저 잘 압니다. 예, 법제처장 때도 알고 그 행정수도 이전 반대했던 그 당시 노무현 때죠. 그 보수운동 이 네트워크하고 좀 연결돼 있어서 저도 잘 알고, 저와 이석연 법제처장 동시에 아는 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이석연 법제처장을 돕는 사람들 다들 제 의견에 동감을 했습니다. 아니, 촛불로 세를 모으자. 헌법재판소가 심리도 들어가기 전에 박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파면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도 국민저항권 대상이 된다. 촛불의 40% 이상은 중도다. 우리는 그 세를 모아야 된다. 이석연 씨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선거공학적으로 표 나올 데가 없다. 촛불이라 그러면은 직접 촛불 현장에 맨 앞줄에 서 있었던 박원순, 안철수, 우상호가 있는데 촛불 든 사람이 이석연, 더군다나 그의 상관 홍준표를 지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태극기? 홍준표는 대선 때는 태극기 팔았는데 그렇게 해서 당권 잡자마자 박 대통령 내쫓아버리고 지금 이렇게 박근혜 동정심 팔아 정치적 연명을 시도하는 세력이라고 짓밟고 다니는데,
태극기 들었던 민심이 왜 홍준표와 이석연을 지지하겠냐 이거죠. 물론 뭐 지난 탄핵 때 태극기 팔아서 후원금 털고 홍준표에 줄 서러 간 상당수의 그 보수 파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또 이석연에 줄 서서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대중적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 다 모아 지지해봐야 몇천 명인데 서울시 선거에서 뭐 그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정치과학적으로 표가 나올 수가 없어서 저는 이석연 씨가 한 자릿수 나오기도 쉽지 않을 거다. 뭐 5%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석연 씨를 아는 사람들도 제 방송 보고 다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석연 씨가 제 방송을 보고 판단은 뭐 했을린 모르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공감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홍준표 정치적 생명 연명해 주려고 이석연 씨가 왜 온몸이 더럽혀지고 촛불과 태극기로부터 양쪽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거의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역사상 서울시장 최저 득표를 하는 불명예를 뒤집었어야 되냐. 단지 홍준표 한 명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석연 씨가 출마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즉 탄핵 때 촛불과 탄핵 찬성편에 섰던 그 경력 때문에 도저히 표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이러니 홍준표가 이석연을 못 나오게 막은 것은 바로 미디어워치 같은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그 세력이다 해서 발길질, 침뱉기, 뒤통수 치기를 지금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박근혜 동정심파라 정치적 연명을 시도한 세력에 홍준표 안 들어갑니까? 지난 대선 때 지금 미디어워치 독자 카페에 다 올라와 있던데 동영상으로 감옥에 계신 박 대통령 팔고 박 대통령 공정한 재판 받게 해주겠다. 다 그렇게 떠들지 않았어요, 홍준표? 그리고 짝퉁 태극기 집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태극기 보수파리들 다 끌고 마치 대통령 당선되면 박 대통령 석방시킬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24%인가 얻어서 안철수보다 약간 높은 거 그거 바로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갖다 팔아가지고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팔아놓고 지금 박 대통령 동정심 팔아 정치적 연명을 시도하는 세력 이석연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비판한 거 지금 미디어워치 저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연명이라는 것은 정치를 해오면서 이어가는 건데 홍준표처럼 대선 때 끝장나는 거 박 대통령 팔고 태극기 파리들 불러 모아서 연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정치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정치적 연명이에요, 연명은. 시도도 안 했는데. 제가 정치를 시도할 시점은 바로 홍준표, 김무성, 김성태 이런 내각제 탄핵 세력 싹 다 쓸어버린 다음에 그때 생각할 겁니다. 이런 자들 있는 판에 들어가서 숟가락 하나 더 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부 극우도의 준동에 좌파들만 미소 짓고 있다. 박근혜 미망에 갇혀서 보수우파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극우. 박근혜 대통령 진실을 캐는 것을 극우? 극우는요, 진실 존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극자나 극우의 공통점은 진실 존중을 하지 않고 극단적 민족주의, 극단적 국가주의, 극단적 기독교주의 혹은 이슬람주의. 극으로 가기 때문에 진실을 짓밟아버리고 하는 게 극좌나 극우입니다. 그 극우를 단순히 폭행 테러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회학적으로는 폭행 테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을 짓밟는 거예요. 한쪽으로 완전히 경도돼서 다른 진실을 다 짓밟고 눈 감는 게 극우나 극좌니까 홍준표는 근데 우파가 아닌 것 같아서 뭐 극우고 뭐 극좌고 이런 사람들은 극우극좌가 아니죠. 그냥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진실을 짓밟는 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극이권 세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념이 있어야지 무슨 뭐 극우니 극좌니 얘기를 하는 거죠. 극우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이 김무성이나 홍준표 이런 자들. 제가 나중에 이제 개헌 문제 때 다루겠지만은 이런 자들이요. 지금 연방제 들어가잖아요, 문재인이가. 그래서 내각제로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연방통일대통령 김정은이 되면요. 김무성이, 홍준표, 김정은 밑에서도 총리하려고 발버둥 칠 사람들입니다. 이념이 없으니까 그래 이 자들은 극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 머니투데이 기사에 나왔던데 자 이석연 카드까지 날아가니까 홍준표 도대체 서울시장 후보 누구 낼 거냐. 돌고 돌아 다시 오세훈. 이제 오세훈 바짓가랑이를 또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오세훈 씨도 똑같죠. 즉 이석연 씨가 출마 못한 이후에 오세훈 씨가 안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세훈 씨 탄핵 창성해가지고 바른정당 탄핵당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왔나요? 남아있나요?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도 뭐 오세훈 뭐 서울시장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런 사람 서울시장으로 내보내면 똑같은 문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석연 씨랑.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오세훈 씨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무슨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무슨 탄핵 때 오락가락했던 사람들 자중해라 그러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박 대통령 이름 꺼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장외는 미디어치라 칩시다. 근데 여의도 정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누가 박 대통령 문제 제기합니까? 1심 재판이 지금 4월 6일로 걸려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그 박 대통령 문제 어쩌고저쩌고 자중하라 그럽니까? 이 정신 약간 헷가닥한 거 아니에요? 이석연 쇼크로? 그나마 지금 김진태 의원, 박대출 의원 등이 자유한국당 태블릿 PC TF팀 만들어서 잘 활동하다가 이제 4월 6일 1심 재판에 특검이 그냥 기습적으로 증거 채택 밀고 가는데 아무리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거 태블릿 조작 국민보고대회 국회에서 해서 재판부가 기습적 채택, 이 증거 채택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커녕 손석희 태블릿의 태자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근데 뭘 자중을 해요? 제가 볼 땐 자중을 넘어서 아예 그냥 침묵으로 홍준표 뜻대로 잘 가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나 왜 엄한 사람 또 두들겨 팹니까? 홍준표 말 잘 따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당내에서 줄 세우고 발길질 해가지고 엎드려 뻗치기 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서울시장 후보 하나 못 내는 게 아닙니까? 그 결과가. 여기 대해서 홍준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박근혜 파라 정치적 연명하지 말라면은 박근혜 대통령 내쫓고 뒤통수 친 홍준표는 무슨 수를 갖고 있냐는 겁니다. 복잡할 거 없죠.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하면 됩니다. 다 한 자릿수 나올 게 뻔한데 엄한 사람들 이석연이 무슨 뭐 홍정욱, 오세훈 그 사람들 벼랑 끝으로 몰아내지 말고 홍준표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 출마 왜 못합니까? 홍준표 씨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4선 의원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바로 오세훈과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면서 서울시 고약들도 그때 잘 준비했어요. 제가 볼 땐 그때 홍준표 씨가 오세훈 씨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준비했습니다. 그 데이터 그대로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에 있는 뭐 나경원이든 등등은 의원직을 버려야 되잖아요. 서울시장 출마하려면은. 홍준표 없잖아요. 국회의원직. 그 출마하면 되지. 왜 출마 못해요? 그럼 안철수는? 안철수는 노원병에서 딱 이 초선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의원직 던졌죠. 그런 사람도 뭐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출마하면 거의 확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여론 붐업 위해서 지금 뭐 시기만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도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홍준표보다 한 2% 정도 더 못 얻었죠. 물론 서울에서는 안철수가 22%, 홍준표가 20%, 안철수가 서울은 2% 더 얻었습니다. 그런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해서 박원순 문재인과 싸우겠다는데 홍준표는 뭔데 자기는 뒤에 숨어서 애들 엎드려 뻗쳐나 시키고 태극기 파리들 줄만 세우고 본인은 서울시장 왜 안 나오냐는 겁니다. 알려줄까요? 내가 장담하는데 홍준표 서울시장 출마하면 한 자릿수 나옵니다. 한 자릿수.
이석연이나 오세훈이 한 자릿수 나오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한 자릿수 나오는 거예요. 촛불표도 못 얻어 태극기야 홍준표에 줄 선 그 소수의 태극기 파리들, 어용 세력들 빼고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 지난 대선 때야 박 대통령 힘을 보태줄 것 같이 하니까 찍었다가 지금 뭐하러 찍겠어요, 홍준표를. 문재인을 막아야 된다? 그런 판단하는 사람들은 싹 다 안철수로 들어가죠. 더군다나 미투 운동 가지고 오늘도 또 떠들었는데 미투 운동 흐름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홍준표는 더 추락합니다. 지금 유여해권을 떠나가지고 말로 지금 몇 번 걸렸습니까? 미투가 아니라 성희롱적 혹은 성차별적 언어 몇 개 걸렸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자릿수 나올까봐. 그럼 안 나오면 서울시장 또 어디서 엄한 사람 하나 잡아다가 밀어넣을 겁니까? 신혜식이 밀어넣을 거예요? 신혜식이? 그 끝나는 거죠, 홍준표. 보수 제1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를 못 고오는데 그 자체가 끝난 거 아닙니까? 안 나가도 끝난 거고요. 나가면요, 한 자릿수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김무성이가 홍준표 목 잡고 주저앉히고 안철수의 생포에서 갖다 주면서 당은 김무성이 장악하게 되죠. 지금 이 홍준표 처지가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죽고 이 꼴이 났는데 딱 핵 폐기해도 죽고 핵으로 미국과 붙어도 죽고 걸려있는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아예 입을 안 열고 있잖아요. 스웨덴 외무장관과 김정은의 리용호 외무상 회담했는데도 리용호도 가만히 있고 노동신문도 가만히 있고 김정은이는 지금 뭐 거의 열흘 이상 침묵이고 홍준표 지금 이석연이 출마 거부했는데도 박 대통령한테나 발길질하고 여기대해서 입을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입 잘못 열었다가는 네가 나가 할 말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이석연이 나온다 했을 때 자유한국당 노원 위원장이 홍준표 네가 나와라. 이석연을 누가 안다고 서울시에서. 네가 나와라. 너 대선 때 어쨌든 이름 알리지 않았냐. 이런 판인데 지금 뭐 도망간다고 되겠어요? 김정은이가 어디 평양 지하실에 숨어있다고 됩니까? 홍준표가 집방에서 숨어있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권하는 거는 한 자릿수 나오다가 김무성에게 생포당해서 안철수에 받쳐질 운명이라도 그 길을 선택하지 엄한 이석연보다 훨씬 더 급이 떨어지는 애들 내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장렬하게 전사를 하세요. 제가 이 여의도 동네에 있어 보니까 그냥 장렬하게 에라 무덤으로 가자 그러면은 뭐 대충 수가 생기더라 이거죠. 수가 생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파라 정치적 연명이요. 지금 30년 구형받고 이제 25년형 받을 그럴 상황인데 그분을 팔아서 정치적 연명을 합니까? 태극기 들면서 가면 갈수록 야, 이 돈 10원 한 장 안 받으셨네. 그리고 그간의 삶을 보면은 받았을 리가 없는 사람이지 딱 그 확신 가지고 같이 정치적 무덤까지 가겠다. 그런 정도 생각하고 박 대통령 지키려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 구할 것 같이 하다가 바로 당권자만 내쫓는 홍준표 따위가 지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인드를. 이해가 안 되니까 정치적 연명을 시도한다. 정치적 연명 시도 다 포기하고 무덤으로 갈 생각하고 서울시장 출마해서 장렬하게 안철수에게 생포당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